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팔자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바구니에 담고 있는 업종군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가 그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조선주는 다소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동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선주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애널리스트 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가 카타르발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카타르발 수주, 잭팟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카타르의 발주 주체가 2년 전 성과를 요구를 하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손실을 입지 않을까 우려감이 제기가 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도 2년 전 성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본 바는 있는데요. 네. 2년 전 가격이면 거의 1억 8천만 불 정도 수준이고 지금 최근 가격이 2억 2,300만 불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확대 보도된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최근 3개월 사이에 이 LNG 캐리어 가격이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2억 1천만 불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 사양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사실 연속 건조를 하는 동안 조선업체들은 조금 이렇게 이익 효율이 올라오게 되면서 네. 뒤로 갈수록 더 높은 이익률을 좀 향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두 척만 발주를 하는 선주가 아니라 10척 이상씩 한 조선업체에 발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카타르 입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내고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카타르의 가스를 운송하는 운송 계약을 맺은 해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운사들이 이제 일부 발주를 조금 실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격이 한 2억 700만 불 정도. 로 실제로 성약이 된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있어서 작년 연말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최근 가격은 당연히 좀 반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예. 아마 10척 이상의 지속적인 그 건조 과정에서 마진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그렇다면 여전히 잭팟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발주 척수 네. 자체가 상당히 그렇죠. 이제 컷이라고 많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조선 하면은 LNG 선과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네. 이 부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왔으니까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반영될 부분이 많은 걸까요? 일단은 그 도장을 찍어서 성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제 그 LNG 관련 뉴스도 다 나온 것은 아닌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슈퍼 사이클을 자꾸 얘기를 할 때 이제 과거의 그 사이클이랑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는 정말 해상 운송 양 자체가 늘어나는 양적인 성장이 되게 컸었는데요. 이번에는 친환경적인 선박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이클을 저희가 좀 슈퍼 사이클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역대급 발주가 나온 컨테이너 선박이 올해 상당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사양 그리고 효율적인 선박 이런 거를 발주를 하고 있는 주체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규제는 내년부터 강화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런 호황기에 아주 한중간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라 한 중간 정도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선주 이야기할 때 요즘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선용 후판 가격 협상이 마무리가 좀 진작에 되었어야 하는데 좀 늦춰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철강 쪽에서는 당연히 인상을 하겠다. 조선 쪽에서는 동결 이쪽에 내고를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또 인상이 되게 된다면은 조선주 주가에는 어느 정도의 악재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작년 2분기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충당금을 상당히 많이 떨었었는데요. 아마도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이제 이런 상승분에 대한 거를 예측하지 못했던 범주만큼은 충당금을 또 추가로 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되고 있는 이 과정이 어느 순간 딱 꺾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에 녹여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그런 충격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실적 시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닝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1분기에 사실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기대했던 컨센이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네. 때문에
그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적자폭은 깊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숙련공의 이탈이라든지 노동시간 규제에 따라서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저희가 2021년이 건조량 기준으로 상당히 그 적은 건조량 시즌이었었고요. 네. 실제로 고용도 아주 꾸준하게 줄어왔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25년 정도까지는 아마 조선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건조량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신규 고용을 진행을 한다거나 이제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한다거나라고 하면서 그 건조량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숙련공이 좀 생겨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조선업체가 옛날 대비해서 캐파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40% 정도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아마 이제 제한적인 캐파를 잘 돌릴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숙련공을 키우는 과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조선주 쪽으로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인상적으로 들어오는 쪽이 현대중공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보자면은 3월 7일 이후에 계속해서 매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도 이에 뭐 화답을 한 것인지 올해 들어서만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보자면 한 45%, 고점으로 보자면 한 70% 정도 올라갔었잖아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MSCI 편입 이슈도 있는데 주가는 이 부분을 모두 반영을 한 걸까요? 어떨까요? 일단 현대중공업만 봤을 때는 MSCI 그 편입 기대감에 따른 수급 이슈가 좀 컸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뭐 60-70% 이상 비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식 자체가 대주주의 지분율이 79%나 돼서 맞네요. 사실 21%밖에 안 되는 그 유통 주식 수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어당겼을 때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HMM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그 MSCI 지수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저희가 그 뒤에 상당히 장기간 조정받았던 맞아요. 경험이 있는데요.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대중공업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 현대중공업은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요? 이런 수급을 오히려 이용을 하시는 게 더 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3월에 사실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탑픽 종목으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HSD 엔진을 꼽아주셨는데 그때 출연했을 때 당시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3월 말까지 네. 1분기에 가장 수주를 잘한 조선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네. 또 해당이 되고 비상장 업체 중에서 현대사무중공업이 수주를 잘했습니다. 올해 목표로 한 수주 중에서 대조는 40% 이상 그리고 그 사무중공업 같은 경우는 90% 이상 이미 수주를 한 상태거든요. 이거를 상장사에 이렇게 그 비교해서 보면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사무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이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올해 선박을 더 많이 만들게 되면 엔진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나 친환경적인 엔진은 그 가격 자체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HSD 엔진 같은 업체의 수혜는 저희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도 살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시즌부터 이미 턴어라운드 하는 업체들이 일부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가격에서도 여전히 들어갈 만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선업체는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인 업체를 사서 그 미리 주가가 먼저 올라가 버린 업체를 따라가는 그 모양새를 좀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어닝 시즌에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더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종목에 대해서는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조선주에 대해서 또 애널리스트 뷰를 들어봤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